심리. 안녕하세요. 10년째 리키파이 중 심리입니다. 오늘은 상세사진 밝기와 색상 맞추기를 해볼 건데요. 그동안 영상이 좀 빨리 진행되었던 것 같아서 천천히 보정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냥 창가에서 아이폰으로 찍어왔고, 이런 식으로 휴대폰 촬영으로 작업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 보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라이트룸으로 밝기와 색상 맞추기를 해보았는데, 포토샵에서도 필터, 카메라 로 필터로 들어가시면 라이트룸과 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카메라 로 필터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신 분은 저번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이 실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색상 패널에서 스포이드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단축키 W를 눌러서 이 스포이드를 꺼내 오신 다음 중성색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무채색이었던 부분을 사진상에서 선택해주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색상 균형이나 이제 온도나 색조 등이 변경돼서 이미지의 다른 부분들이 이제 같이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컬러가 맞춰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춰졌다고 보니까 밝기를 좀 조정해 볼게요. 노출을 올려서 전체 밝기를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이랑 이제 밝은 영역을 좀 조절해서 대비를 맞춰주도록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니트고 색깔도 따뜻한 색깔이고 해서 좀 포근한 느낌을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검정 계열과 어두운 영역을 좀 밝혀줘가지고 전체적인 빛을 좀 소프트하게 표현해 주었는데요. 이 효과 패널의 텍스처나 명료도를 사용해가지고 좀 이 부분을 좀 더 극대화시켜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밝기와 색상을 동시에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로우나 라이트룸에서 보정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또 가장 스마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소소하게 수정할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매번 번거롭게 카메라 로 필터에 들어가거나 라이트룸을 켜서 또 보정을 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포토샵에서 보정을 많이 하고 있죠. 단축키 컨트롤 M을 눌러서 나오는 곡선, 컨트롤 L, 레벨, 컨트롤 U, 색조 채도, 그리고 컨트롤 B, 색상 균형, 이미지 조정에 들어가면 나오는 이제 밝기와 대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또 이 중에 딱 하나만 써야 한다면은 저는 곡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한 이제 보정을 예로 들면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화이트 밸런스가 맞고 있지만 이 밑에가 약간 자줏빛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눈에 크게 걸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굳이 이 부분을 보정해야겠다고 하면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하나를 복사해주고 컨트롤 M을 눌러서 곡선을 열어서 이 녹색 채널에서 녹색기를 약간 올려줘서 자주색을 조금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적용시켜주고 지우개 도구를 선택한 후 이 윗부분만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이 밑에만 보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보정들을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이제부터 이 곡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컨트롤 M으로 곡선 패널을 열어보면 어떤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이 핵심인 사각형 툴박스 안쪽을 보면은 이제 가로축은 원본 이미지의 밝기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내가 조절할 밝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로축은 입력 밝기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아지고, 또 세로축은 출력 밝기로 위쪽으로 갈수록 밝아진다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거 쓰시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니까 대각선으로 이 그어진 선을 드래그해서 조절하면은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숫자로 조절해 볼게요. 네, 처음에 이제 점 하나를 클릭할게요. 딱 가운데다가 찍고 싶은데, 네, 거의 가운데다 찍었네요. 출력 127, 입력 127로 지금 현재 출력과 입력값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 입력값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본 이미지의 값이고 그리고 이 출력값은 앞으로 제가 보정할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숫자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100 정도 올려서 227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만큼 이게 밝아졌는데 이 부분만 딱 밝아지는 게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가장 밝은 곳까지가 부드럽게 곡선으로 스무스하게 밝혀진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또 내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컨트롤 눌러서 그 점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없애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하면 이렇게 더 어두워지고 밝게 하면은 이렇게 뿌옇게 되고 가장 밝은 부분은 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S자 곡선 있잖아요. 이게 대비가 강하고 또렷해 보이는 이유가 이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곡선 패널에서도 아까 카메라로와 같이 이제 스포이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스포이드는 검정색 영역을 지정해주는 스포이드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스포이드는 하얀색 영역을 지정해주는 스포이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품 사진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쓸 일이 없는데 이 검정색을 지정해준 곳과 그것보다 더 어두운 곳은 다 이제 색상 값이 없는 완전한 검정색이 되고 포토샵에서 완전한 흰색과 완전한 검정색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거든요. 그냥 맨 종이 같은 거라서 그냥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디테일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사라집니다. 제가 실수로 레벨을 꺼냈는데 레벨과 이 곡선의 스포이드가 동일합니다. 복구도 안 되고 이제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검정색 제품을 작업하더라도 진짜 검정색으로 만들지는 않는데 소재의 질감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포이드는 제품 작업할 때 거의 쓸 일은 없지만 이 하얀색 스포이드 같은 경우에는 쓰여지는 곳이 있긴 있는데 바로 이런 류의 작업인데요. 제가 지금 바닥에 굴러다니는 공깃돌을 주워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얀색 배경을 다 날려버리고 싶을 때 사용되거든요. 다시 곡선으로 돌아와서 이 중간에 있는 스포이드가 아까 제가 카메라로 필터해서 보여드렸던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포이드인데 회색 점을 지정해주는 스포이드고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찍은 지점을 무채색으로 만들어주면서 다른 색상이 같이 맞춰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여기를 제가 이렇게 딱 맞춰주면서 여기 변화가 생겼죠.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옆에 채널 오버레이를 체크하면은 이렇게 보였다가 숨겨졌다 하는 걸로는 봐서는 이게 채널에 관련된 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 탭을 클릭해 보시면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의 색상 채널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고 이 레드 채널에서는 빨간색과 빨간색의 보색인 청록색 그리고 녹색 채널에서는 녹색과 녹색의 보색인 자주색 그리고 파란 채널에서는 파란색과 파랑의 보색인 노란색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를 클릭하면서 이제 어떤 보정이 되었냐면은 지금 빨간색이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녹색은 좀 더 줄어들면서 좀 더 자주색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파란색도 조금 더 줄어들면서 조금 더 노란기가 추가된 그런 색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지게 된 거죠. 채널 곡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색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단 이게 전체 밝기가 아닌 현재 채널의 색상만 이제 조정되는 것이라서 이것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색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 뒤에 보이는 선들의 정체는 막대 그래프로 이제 영문판에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표기되는데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위에 올려놓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이 지금 어떤 색상과 명암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색상 채널에 있는 막대 그래프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빨간색도 좀 어두운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고, 녹색은 약간 더 밝은 부분에도 있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추가로 이제 기능 설명을 마저 드리자면, 이 곡선 패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의 한 부분을 클릭하면 이 곡선상에 포인트가 찍히는데, 이 포인트를 조절해가지고 그 해당 부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손가락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채널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제 단 색상으로 적용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 이 펜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곡선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신기하죠? 근데 좀 이상하게 되네요. 매끄럽게 눌러서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사용될 일은 거의 없겠죠? 이 곡선을 다시 눌러서 이 곡선 보기로 할 수도 있고, 다시 제가 컨트롤 클릭을 해서 곡선을 없애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자동 버튼으로 자동 보정을 하는 기능도 있고, 이 미리 보기를 체크 해제하면은 적용될 이미지의 전후를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색상과 밝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어두운 이미지의 경우 가장 밝은 부분의 점의 출력을 높여줘서 전체 밝기를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어두운 부분의 밝기도 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대비를 이제 같이 맞춰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포근한 느낌의 소재에서는 저처럼 좀 대비를 약하게 해줘서 소프트한 빛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색상도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초록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조금 올려줘서 초록기를 좀 빼주고, 이것만으로 거의 보정이 된 것 같은데 파란기도 조금 빼주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하면 보정이 잘 된 게 보이시죠? 이게 만약에 견고하고 좀 탄탄해 보이고 싶은 제품이라면 조금 대비를 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소프트한 라이트로 표현해 주기보다는 좀 더, 이 지금 옷 자체에 주름이 너무 많은데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좀 더 이렇게 대비가 있는 편이 좀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무드나 브랜드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맞춰서 보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진들을 빠르게 보정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사진을 대충 찍었는데도 이 화이트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런 사진들은 보통 이제 눕기를 따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찍은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노란기만 좀 빼주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정은 끝난 거고, 이런 바지 같은 경우에 네이비 컬러가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다면, 이게 네이비인데 약간 블랙처럼 나왔잖아요. 가장 어두운 부분에 파란색을 좀 더 더해줘서 더 네이비처럼 보이게 해줄 수도 있고, 다른 톤이 같이 올라가는 게 싫다면 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컨트롤 B를 눌러서 나오는 색상 균형에서 어두운 영역에 파란 색상 레벨을 더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좀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표현해주고 싶다면은 이 컵으로 RGB 곡선에서 완만하게 밝기를 올려준 후에 파란색 출력값을 조금 낮춰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쉽게 컨트롤 B를 눌러서 색상 균형에서 이 밝은 영역에 노란 레벨을 조금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럼 훨씬 이렇게 따뜻한 빛감으로 표현이 되겠죠. 물론 색상 조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 U를 눌러서 나오는 휴 세츄레이션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색조도 맞출 수 있고 채도도 맞출 수가 있고요.
이 색상 조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예전에 제가 색상 보정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곡선, 레벨 등의 이런 포토샵에서 보정 기능을 사용할 때 저는 이걸 계속 수시로 사용하는 편이고 프로그램을 또 가볍게 돌리고 싶어서 그냥 단축키를 눌러서 이미지 자체에 바로 적용시키는 편인데 요즘은 스마트 오브젝트, 즉 고급 객체와 또 조정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레이어를 오른 클릭하고 고급 객체로 변환을 하신 후 곡선이나 레벨 등으로 이렇게 보정을 하면은 이 밑에 그 보정 내용이 스마트 필터로 레이어 밑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레벨도 하나 붙여볼까요? 그래서 레벨 따로 곡선 따로 다 클릭해서 이거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조정하는 동안 이 위에 붙은 레이어는 미리 보기가 안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해서 수정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하나의 마스크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검정색으로 칠해주시고 흰색 브러쉬로 해당 부분만 이렇게 칠해서 이 조정을 적용하고 싶은 부분에만 이렇게 보여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레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레이어 패널 밑에 반원 모양 조정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택하고 싶은 오늘은 곡선을 했으니까 곡선 해볼게요. 그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곡선이 또 나오게 되죠. 이제 출력 값을 낮춰서 이제 제가 어둡게 만들어 주면은 이제 이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들이 다 어둡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얘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아이들도 다 영향을 받고 있죠. 어떤 필터 같은 거를 씌워 놓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똑같이 마스크이기 때문에 동일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포토샵 곡선을 주로 사용해서 상세 사진 색상과 밝기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진들을 좀 깨끗하게 이런 먼지나 주름 같은 것들을 예쁘게 나오지 않은 그런 사진 부분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마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